네, 안녕하십니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2021년 4월 17일에 시행된 9급 국가직 한국사 해설을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말씀드렸지만 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문제들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방향대로만 했었으면 뭐 강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좀 없어지셨을 텐데, 이게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 정도, 뭐 발해 이 문제 정도만 좀 생략을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나책형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황조가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당황해하거나 뭐 황조가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건 뭐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화가 많이 나요. 그런 분들 보면. 황조가는 유리왕이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리왕은 고구려의 왕이잖아요. 고구려 2대 왕 아니에요? 주몽의 아들? 그럼 주몽의 아들이 한 일이 뭐냐? 이거 묻는 건데, 뭐 황조가가 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국어랑 국사 둘 중에 한 과목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런 뭐 이렇게 의견들이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국사 문제에서 황조가를 내느냐 그러는데, 뭐 언제는 안 냈습니까? 시조 문제? 시조 문제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하나씩 좀 보는데, 제 생각에 미리 좀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현대사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국가직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가직 지방직 문제 기준으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8문제 정도면 이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150년밖에 안 되는데 한 40%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역시 집중적으로 좀 잘 해놓으신 분들이 실제로 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앞쪽에 전근대사 문제 중에서 통합형 문제가 2문제 정도 있어요. 유네스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외관계, 외교사. 제가 외교사 정리 잘 하시라고 매번 얘기했는데, 외교 문제들 묻는 통합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2문제 통합형 문제 빼고 나면 선사시대 문제가 1문제, 그 다음에 고대 문제가 좀 적게 나왔죠. 고대 문제가 한 3문제, 그 다음에 고려 문제가 또 적어요. 2문제, 그 다음에 조선사 문제가 또, 이따가 이건 문항수는 우리가 해설하고 나서 좀 정리를 좀 다시 해볼 텐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 그리고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근현대사 문제가 8문제 나왔기 때문에 근현대사가 강화되고 있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유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럼 통합형 문제는 어떤 한 단원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감히 좀 합격 컷 정도를 얘기하면 90점 정도가 되어야 뭔가 이게 한국사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듣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점, 85점서부터는 뭔가 좀 불안불안한 점수대가 될 거예요. 90점 정도가 넘어야 한국사 때문에 발목을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험이고, 난이도는 저희 해커스 실전 동형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동형 모의고사와 거의 유사해요. 제가 실전 동형 모의고사 풀면서 계속 얘기했죠. 해커스 난이도 정도가 적정한 난이도다. 뭐 어디 시중에 되게 어렵게 나오는 모의고사들 막 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제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끔씩 좀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현행 맞춰서 내야죠. 현행 실전 지금 현재 몇 년째 모의고 몇 년째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막 한참 어려웠을 때 그런 스타일로 모의고사를 연습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어려우셨을 듯 싶어요. 해커스 실전 동형 모의고사 꾸준히 듣고 정리하신 분들은 뭐 점수가 90점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총평은 여기서 가늠하고 해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진행해 보죠. 1번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좀 화나서 얘기했던 문제죠. 이거 아니 국어를 필수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이 문제가 뭐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황조가고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그죠? 이거 황조가입니다.
황조가. 이거 유리왕이 지은 거고. 유리왕은 그 주몽의 아들이죠. 유리왕이 한 일은 우리 초기 철기 시대 할 때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원래 고구려가 그 졸본이라는 곳이에요. 졸본. 여기가 졸본인데 이쪽이 국내성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토지가 척박해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통합 능력이 없으신 겁니다. 제가 좀 가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혼나셔야 돼요. 이게 왜 국어 문제지, 이게 왜 국사 문제냐 이러시는 분들은 이게 학제 간 연계 학습이 전혀 안 되고 계신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는 걸 모르셨어도 소거를 해야죠. 진대법을 시행한 거는 고국천왕이고요. 낙랑군 축출한 건 미천왕이고,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던 건 소수리망 아니에요? 그럼 설사 양보를 해서 유리왕이 황조가를 지었다는 걸 모르더라도, 유리왕의 업적을 모르더라도 3번으로 답으로 못 골랐다는 얘기는 1, 2, 4번이 정확하게 안 떠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아직 지방직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화를 많이 낼 거거든요.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걸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틀릴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라고 하는 건 발해 문제밖에 없어요. 발해 수도 이동 과정, 그거 가지고 정해공주, 정효공주 위치 있는 문제는 그건 틀려도 돼요. 그럼 그거 틀리면 95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미칠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회원사를 세우고, 자, 백운동 서원이죠. 회원사, 이게 회원 안양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1543년에 교육시설을 더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러면 이 백운동 서원은 누구의 어떤 유학자, 고려시대 어떤 유학자를 기리는 서원이냐 이거 아니에요. 안양이죠. 그죠? 이것도 뭐 이것도 거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 같은 수준이에요. 해주향약, 우리 예안향약, 해주향약 이거 배웠죠? 예안향약은 이황, 해주향약은 이 이렇게 내시면 되고, 원간섭기의 성리학을 충렬왕 때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시켰잖아요. 이걸 기리기 위해서 백운동 서원이 만들어진 거죠. 3번에 성악 10도를 저술하여 경연의 성악 10도, 이거는 이죠. 이황, 성악 집요는 이, 성악 10도는 이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매핑이라고 그랬죠. 이거 10개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제국기를 저술한 사람은 신숙주예요. 해동제국기는 세종 때 서장관으로 신숙주가 가서 이제 일본을 기행을 하고 완성된 거는 성종 때 완성이 되죠. 아무튼 쓴 사람은 신숙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이것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따가 좀 얘기를 좀 할 텐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일제, 현대 이렇게 놓고 문항수를 좀 볼 텐데, 우리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사회, 문화는 이 출제 비중이 좀 복합적이라서 일단 시기만 좀 구분해 볼 테니까 이번 해설에는 여러분들은 끝나고 나서 이게 경제상지, 문화산지 구분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 정치, 여기 선사, 아까 전에 선사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고대 문제가 한 문제 나왔죠? 여기 이 황조가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조선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백운동 서원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조선시대 문제라고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됩니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 왕이 누군지를 한번 보죠. 1919년 3일 탑골 공원에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그냥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탑골공원 일제시대 땐 파고나 공원이고 해커스에선 파고다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YBM도 싫어하고 시발 파고다 영단기 다 싫어한다. 기억나죠?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는데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대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잖아. 그렇죠? 탑골공원에 있는 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 원각사지 10층 석탑 세운 왕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야? 세조죠? 세조. 왜냐면 세조 때는 좀 세조는 이게 이 온리 유교 이러지 않죠. 그렇죠? 뭐 불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도교에도 관심이 많았고. 한번 1번서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은 문종 때 편찬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방의 문학을 모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성종 때다. 이거 기억나요? 이런 거 잘 기억해놔야 돼. 매번 시험에 나오잖아. 그렇죠? 동방의 문학을 모았다. 그렇죠? 이게 이게 그 뽑을 선, 뽑았다 이런 거죠.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이게 답이죠. 세조, 태종, 세조, 육조직계제.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세웠대.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대. 그 정종 때, 이대조 때, 그치? 이대조 정종 때 개경으로 다시 가잖아. 근데 다시 한양으로 온 게 태종 때거든. 태종이 1400년에 즉위를 하는데 1405년에 다시 천도한다고. 그리고 이제 천도하면서 이국인 창덕궁을, 이 창덕궁은 태종 때 만들잖아요. 그렇죠? 경복궁은 태조, 창덕궁 태종, 그 다음에 창경궁은 성종. 원래 세종 때 수강궁으로 쓰였던 게 세종 때 창경궁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제가 궁 얘기하면서 이거 싹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건 태종이죠. 그러니까 태종. 이거 쓰면 굳이 태종.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이거 조선시대 문제죠? 조선시대 문제야. 조선시대 문제. 이거 이따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하나씩 해봅시다. 자, 조선시대 문제가 지금 두 문제가 나왔어요.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가가 올립니다 그랬어요.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천거하게. 이게 일종의 천거제도인가 봐요. 그 후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책 시험을. 시, 부, 책 중에서 이제 책을 시험하는 거죠.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의 혈량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혈량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뭐야 도대체. 씨야, 이게. 혈량과는 조광조가 주장한 거잖아요. 그럼 조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기묘사화로 탄압받았다. 아, 이건 매우 실망스럽네요. 그렇죠? 제가 조광조의 기묘한 죽음 뭐 이래서 맨날 얘기했던 건데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면 공부한 사람들은 짜증나죠.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라고 돼 있어. 자,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쓴 거고 이걸 사초에 실은 건 김일손이죠.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죠.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해야 돼. 이건 뭐 일단 말이 안 된다고 그냥 하면 돼요. 왜냐면 김종직은 이게 명종 때인데 어떻게 중종 때 있었던 조광조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해. 이거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했던 건 뭐 소윤 세력들, 그죠? 윤원영 뭐 이런 세력들이라고 봐야죠.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패배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시대적으로.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패배하는데 동조하였다. 이 뭐 한명회 이런 사람들. 그렇죠? 한명회가 사실 제일 주장을 많이 했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조선시대로 봐야 되겠죠? 조선시대가 지금 4번 문제까지 했는데 세 문제가 조선시대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5번.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만을 고르면 그랬어요. 제가 유적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유적지가 몇 년에 발견됐느냐, 그 다음에 이 유적지에 출토된 유물들을 막 자세히 공부하지 말고 제가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유적지들만 보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유적지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중요한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구석기 유적지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유적이 어디냐, 뭐 남한 최초로 발견된 유적이 어디냐, 편년이 가장 오래된 게 어디냐, 뭐 이런 거죠. 신석기 유적지라면 가장 뭐 집자리터, 넓은 집자리터가 발견된 유적지가 어디냐, 아니면 뭐 신석기 유적지에 뭐 흑요석이 출토된 유적지가 어디냐, 이런 중심되는 그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이거죠. 양양 오산리 유적지는 신석기 유적지 맞아요. 일단 신석기 유적지가 맞잖아요. 그다음에 덧문이토기, 이 덧문이토기가 신석기 때가 맞는지만 찾으면 돼요. 이게 여기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 이걸 나왔냐 안 나왔냐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신석기 맞아요? 이게 신석기 맞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신석기 맞아요? 신석기 맞아요? 그럼 맞는 거라고요. 공주 석장리 유적지, 이게 신석기 유적지예요? 에휴. 물론 선생님 신석기 유적지가 될 수도 있지. 뭘 돼? 그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구석기 시대에 12개의 지층이 다 발견된 거지. 이거 틀렸어. 미송이 토기는 또 청동기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부산 동삼동 신석기, 그래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확 그냥 아유 진짜 그냥 양면으로 그냥 확 때려갑다. 그냥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돼. 속상하다고.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선사시대 문제 한 문제 출제된 거예요. 요즘에 계속 그 유적지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었는데 한 번 나온 거예요. 너무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가시기 신라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가시기에 신라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백제 자료라고.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를 지금 연동시켜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고구려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옹진으로 옮겼대. 그럼 자, 한번 해보자고. 자, 문주왕이야. 연도수 쓰지 말고.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겼대. 그럼 이게 성왕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비계문동 할 때가 이게 뭐 장수왕 이런 식이고, 성왕. 성왕 때 우리가 배울 때 뭐 진흥왕 이럴 때 배웠죠. 대가야를 정복했대. 이게 진흥왕이고. 그러면 이게 진흥왕 전인지 훈지 뭐 이런 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 황초령 순수비를 세웠다. 이것도 진흥왕이고. 근데 이거는 이런 건 다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자 봐봐. 성왕이 관산성에서 죽었죠. 관산성에서 죽고 한 게 뭐예요?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이게 관산성 전투 이후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왕 죽고 나서? 이게 진흥왕도 이게 다 마찬가지야. 이거 법흥왕이잖아요. 527년. 그럼 이게 답이겠지 뭐. 연도 가지고 푸는 거 아니라니까. 뭐 527년, 538년, 475년. 떼찌야 떼찌. 연도 다 외우고 싶어 그렇게? 연도 그렇게 다 외우실 수 없으세요. 그 연도 외우실 시간 있으시면 영어 단어 외우세요. 구문 같은 거 있죠. 수거 이런 거 외우세요. 그게 여러분들 합격을 앞당기는 거예요. 고대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제 이거 해설 끝나고 나면 뭐 중석이 화났다 뭐 이제 막 이러는데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되게 사실 기분 좋은데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7번 봅시다. 자, 이게 시기별 대외 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그러니까 외교사죠 일종의. 백제를 한번 보면 성왕 때 노리사 체계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해. 뭐 맞잖아요, 그렇죠? 성왕 때. 장보고가 흥덕왕 때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권을 장악한 것도 맞고, 고려가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에서 국제항이 만들어지고 맞고. 여기 계시 후시 이런 것들은 물론 조선 전기 때도 계시가 있을 수 있어요. 계시라는 말이. 왜냐면 공무역이니까. 근데 이렇게
책문에서 후시가 전개되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조선 후기거든요. 언제라고요? 이게 명이 어떻게 있어요? 청이겠지. 응?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어떤 선생님들 또 해설 잘못하시는 분은 이게 중국사를 또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중국사를 배워. 우리나라랑 연결하셨을 때 응?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후에 명나라 멸망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인조 때 멸망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조선 후기는 다 청이죠. 그걸 뭐 중국사를 알아야 푸나?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해설하는 게 야 너는 나는 힘들어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청을 못 골랐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건 중국사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한국사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2달 있다 지방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직 해설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제 과거 해설도 볼래요? 지방직 해설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친절하게 하죠. 근데 국가직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지금 해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통합 문제라고 보셔야 돼. 여기다 쓸까요? 이건 통합형 문제. 그쵸? 이건 통합형 문제나 쭉 있잖아. 통합형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이 세계유산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 틀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 좋아 뭐 있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유네스코 보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저희 카페에다 연동도 걸어놨고 그쵸? URL 복사해서 유네스코 그 사이트 연동도 걸어놨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귀찮으시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라도 유네스코 꼭 보시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실전동영 할 때도 유네스코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거 문제풀이 하지 마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유네스코 문제 계속 보시라고.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래요. 공주 송산리 고분이 있어요. 이거 유네스코 고분, 이거 유네스코 유산이에요. 왜냐하면 2015년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정해졌고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공주, 부여, 익산 이 세 지역이거든요. 전축분이 뭐냐면 이 전자가 벽돌 전자예요. 그러니까 벽돌 무덤인 6호분과 이게 7호분이잖아. 그렇죠? 6호분, 7호분 맞아. 양산 통도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건 어려울 수 있어. 제가 얘기하잖아. 어려울 수 있어. 양산 통도사 문제는. 근데 양산 통도사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정해진 거라고. 이게 삼보사찰이라는 게 뭐냐면 법승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세 개야, 세 개. 이게 이렇게 할까? 불법승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진신살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자장이 이 양산 통도사를 세우잖아요. 양산 통도사 세울 때 실제로 부처의 사리를 가져와서 세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이고 이게 이제 부처가 있는 거고 이게 법이 합천 해인사에 보면 가야산 해인사에 보면 팔만대장경 있죠. 이게 법이에요. 그 다음에 승은 송광사 유명한 승려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삼보사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 이런 거까지. 뭐 이거 나왔다고 해서 이거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 뭐 만약에 다른 게 나온다면 다른 어려운 게 나오겠지 같은 게 안 나오겠지. 자 그래 이게 한번 느낌표 쳐. 근데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건데 느낌표 치라고.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다. 남한산성은 맞잖아. 그지? 그러면 리을 승정원 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뽑은 건 국조보감 아니에요? 그럼 이거 리을은 무조건 아니야. 리을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는 고민되냐면 기역, 니은, 디귿과 기역, 디귿 이거는 고민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역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거는 빼. 기역, 디귿.
이렇게 되면 고민될 수 있다.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고민되면 돼요. 근데 기역, 디귿이 있어 지금? 여기 선지예요? 응? 이거 통합형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죠. 너는 선생이니까 문제 그렇게 잘 풀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면서 제가 문제 어떻게 푸는지를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국가직 해설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출문제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실전 동영을 안 하면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야. 티가 나는 거라고. 물론 실전 동영까지 오셨어도 개념이 정확히 안 잡히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리을 먼저 제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이냐 기역, 디귿이냐 이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이번 2021년 4월 17일에 시행된 국가직 문제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발해 문제입니다. 발해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인데 각 수도에서 소재하는 유적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저는 제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얘기 해볼까요? 저는 이런 문제는 틀려야 된다고 봐요. 이런 문제를 맞추려고 또 이거를 이제 엄청난 분량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건 이제 문제 나오면 다음 연도에 이제 이것도 엄청나게 설명하거든요.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이제.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필기하는 것만 필기 좀 하시죠. 이게 도나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활용현이라고 하는데 이 도나현에 정해공주 묘가 있어요. 자, 이게 한번 보죠. 자, 기억. 도나현이죠. 여기에 정해공주묘가 있어요. 정해공주묘는 모주림천장이죠. 정해공주묘가 도나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공주묘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 돌사자상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정산 고분군. 육정산 고분이다. 그 다음에 니은. 여기가 활용현인데 이거를 이걸 어떻게 풀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이제 또 자기가 수업할 때 이거 했다고 막 자랑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거든. 근데 그 수험생들은 과연 맞췄을까? 아니야. 자기들도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씩 했겠지. 그런 거 따지면 저도 다 맞췄어요. 완벽한 적중이야. 근데 적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수업을 들었을 때 한두 문이라도 틀린 수험생들 생각한다면 자기 그 적중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사실. 그잖아요. 자기가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적중했다고 해서 수험생들이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가르친 거랑 또 수험생이 맞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뭐 교재에 들어있다고 자기가 적중했다고 또 이러시는 분들도 있나 봐. 교재에 들어있으면 뭐 다 맞추는 거야? 이거는 용두산 고분군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디귿은 여기가 상경이에요. 상경. 우리 상경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죠? 주작대로 방식.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여기 훈춘, 여기가 이제 동경인데 동경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하여튼 이쪽 좀 밀려있는데 동경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뭐 연결해 보죠, 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뭐 다른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뭐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틀리는 분들이 합격한다고 봐요. 물론 이 문제를 찍혀서 뭐 100점 맞고 맞으면 뭐 축하해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공부해서 맞추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저는 큰일 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실제로 사학과 학생들 데리고 와서 물어봐도 이거 맞추기 어려운 문제예요. 기억 정효공주묘로 나왔죠? 틀렸어요. 이거 정해공주예요. 기억은.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정효공주의 벽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위치가 잘못됐다고. 정효공주면은 어디에 있다고? 화룡현에 있다고.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 이거 화룡현 맞죠? 용두산 고분군 맞죠? 벽돌무덤 맞죠? 효벽이니까 이거 맞아. 니은 맞아. 그 다음에 디귿이 우리 상경이죠. 오봉루 선뭉터 이런 거 몰라도 돼.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 그렇지. 당의 장안성과 구분해 본다는 거는 장안성을 모방했다는 거야. 상경 용천부 이거 맞아. 그 다음에 정혜공주 무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도나현에 있다고.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 3번. 계속 얘기합니다. 틀리셔도 돼요. 이거 틀리셔도 되는 문제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세요. 이거 이제 제가 제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이거 이제 맞췄다고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별로예요. 그런 분들은. 이거 틀려야 된다고요. 제가 안 가르쳐서 틀린 게 아니고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이거 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틀려야 시간을 안배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과목 이기주의예요. 한국사 100점 맞고 영어 40점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발해사 문제죠. 그럼 고대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거야. 고대 발해사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9번 문제가 아마 뭐 선생님들 표현대로 하면 당락을 가르는 문제인데 나는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건 틀려야 된다고 보는 문제. 오히려 당락을 가르는 문제는 그 1번 문제 같은 나책형으로 볼 때 황조가 있죠. 유리왕. 이거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마 좀 골치 좀 아플 거예요. 이거 맞춘 사람들은 굉장히 좀 흥미롭게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틀리시면 어려워요. 황조가 같은 거 틀리시면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다음 상수문을 올린 왕대에 있었던 사실은 그랬어요. 석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승로의 시무 28조 얘기예요.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위에 발문 털어버리면 이 상수문을 올린 왕대라고 했으니까 이건 고려 성종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고려 성종 때 있었던 일 찾아라 이거죠. 개경, 서경 이걸 양경이라고 해요. 개경, 서경, 심의목. 그래서 제가 숫자까지 얘기해줬죠. 14개 설치됐다. 상병창. 이게 성종 때죠. 정답. 균열을 귀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했던 건 광종입니다. 국자감에 칠제를 두어 관악을 부흥하고자 했다. 이거는 예종, 관악진흥책. 우리 숙종, 예종, 인종 이거 관악진흥책 열심히 했었죠. 예종. 그 다음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식과, 경정전식과는 문종. 시정전식과는 목종. 개정은 현종. 그쵸? 죄송합니다. 시정전식과는 경종. 그 다음에 개정은 목종. 그 다음에 경정은 문종.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종.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고려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중서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얘기해 주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예요. 지방직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총평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근현대사가 이렇게 좀 문항수가 기존의 문항수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거예요. 작년에 9개, 올해 8개. 이건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셨어요. 10번 문제까지.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라서 떨고 있어요? 뭐 시험 다 끝났는데 뭐 떨어. 그죠?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한 건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들어서고 나서 48년에 체결되는 거 이거 맞고, 농지개혁에 따른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지가증권 발급한 것도 맞고, 300산업을 적극 지원한 것도 맞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거는 이건 62년에 추진되는 거니까 이건 박정희 군정 시기에 추진된다고. 61년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건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추진되는 거니까 이건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거 있죠. 그 계획을 수립한 거는 장면 내각 정부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도 다 틀려. 이승만 정부는 관계가 없어. 문제 너무 쉬운 문제죠. 제가 이 한미 원조협정하고 한미 방위 원조협정,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 세 개 실전 동향할 때 구분하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실 거야 아마. 또 12번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건 시간 문제야. 제가 이렇게 이후 이렇게 들어갔지. 중일전쟁 이후 1937년 이후 이렇게 정확히 돼야 돼. 자, 1937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강요한 거는 이건 민족 말살 통치와 연결돼 있죠. 궁성요배, 뭐 창씨 개명, 신사참배 이런 거 다 30년대에 시행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충성하자는 황국 신민서사 암송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답이에요. 남면 북양 정책은 제가 어떻게 얘기냐면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된 게 이것 때문에 중단된 거라고 해서 이 연도를 꼭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정답이에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칙한 거는 41년이니까. 황국신민학교 약자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일제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일제시대 이제 여기 근현대사 문제가 와장창하고 쏟아질 텐데 일제시대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한 문제. 일제시대 문제 치고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하여튼 뭐 졸시, 하여튼 졸라 쉬워. 일제시대 문제 뭐 이렇게만 나오면 뭐 땡큐지. 그리고 역시 중석이 예상대로 일제시대는 뭐 묻는 거야? 시간 묻는 거야. 일제시대 문제는 시간 묻는 거야. 시간. 13번 밑줄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906년 8월 4일 이거 1905년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세거모의 힐의 대기실 루즈벨트의 저택이다. 세거모의 힐은 루스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이다.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대한제국의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 미국 대통령 만났는데 거중 조정조항. 1882년에 맺은 거중 조정조항이 있는 조약이 뭐야?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치해법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모군란을 계기로 무슨 미국과 수교를 맺어. 조약을 맺어. 이모군란 이후에 맺은 일본과 맺은 게 뭐야? 제물포조약, 조일수호 조규소개약, 청과 맺은 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은 6월, 이모군란 이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됐다. 제가 이것도 계속 얘기했었지. 최애국대우 조항 포함되어 있고 조선책략 영향 받은 거 맞죠?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서양 각국 중에서 미국과 제일 먼저 수교를 맺은 거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것도 이제 근대사 문제네.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 문제가 한 문제 나왔네.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향리. 고려시대 향리. 고려시대 향리도 진짜 수업 엄청 했었는데, 그죠? 향리 제도가 성종 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현종 때 향리 공복제 실시되고, 문종 때 9등급 승진 규정도 마련되고, 부호장이야 향리는 사신관의 감독을 받는다. 사신관이 하는 일이 뭐였죠? 호장 추천권과 부호장 이하 향리 임명권. 그럼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 권한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특히 상층 향리에는 이제 호장, 부호장 이런 사람들인데 호장의 자제들은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일부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그렇지. 기인이 향리 자제들 인질로 잡는 거잖아. 속현의 행정, 속현이라는 건 속군과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는 당연히 향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 고려사 문제가 또 나왔네. 두 문제입니다. 고려사 문제. 선지가 좀 어려워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어렵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밑줄 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래요. 자, 이항법인데요. 이항법. 우리 이항법 농업고등학교 학생처럼 했는데 또 틀렸죠. 한번 봅시다. 세종 때 편찬한 농사직설에도 이항법이 등장해요. 왜냐면 이항법은 고려 후기 때부터 이렇게 고려시대 말부터 일부 남부지방에서 진행됐던 거니까 조선 초기에 이 쓰여진 농사직설에 당연히 소개가 되죠. 그리고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는 건 이건 견종법이잖아요. 이건 밭작물이에요. 이항법은 논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건 밭과 관련된 밭. 밭농사법과 관련된 거예요. 경국대전의 수령칠사 항목에도 강조돼 이항법이 수령칠사에 있어. 농상성이라고 해서 농업을 좀 성하게 한다 이런 건 있겠지만 뭐 이항법을 장려하라는 말이 수령칠사에 들어있다고? 수령칠사 좀 가져와봐. 농상성. 말도 안 돼. 직화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노동력 절감 때문에. 정답은 기역 리을. 이거는 그나마 선지가 좀 쉽네요. 정답은 2번. 이건 이제 조선시대 경제사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늦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합시다. 조선사.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그랬어요. 자,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막 씨발 그냥 말 잘하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정시키고 있다.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은 72년 10월에 선포가 돼서 이게 언제 끝나냐면 8차 개헌 때 끝나는 거야. 80년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게 79년이니까 이게 정답인데 국민교육헌장은 68년 7.4 남북공동성명은 72년 7월 4일이에요. 7월.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는 64년.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현대사 문제입니다. 자, 현대사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네요. 밑줄 친 회의에서 있었던 본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안 쓴 것 같은데? 이거 이승만 정부가 이게 현대인데 이따가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17번 본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 대업을 이거 국민대표회의네. 그쵸? 1923년에 열렸던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문제 털어버리면 국민대표회의에서 있었던 사실 골라라 이거 아니야.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됐어? 뭔 소리야? 이거 충칭에서 41년에 건국강령이 발표된 건데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거는 25년이죠. 민족유일당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했다. 조선혁명당은 35년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23년의 회의에 어떻게 참가해?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 이게 바로 창조파죠.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정답은 4번. 쉬운데 일제시대 문제입니다. 18번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농상공부는 이게 무슨 농상공부야? 일제시대 때 한 건데 이건 7부잖아요. 임시토지조사국, 그쵸? 임시토지조사국 관할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역둔토, 궁장토가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소유를.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거 질문 많이 하시던데 국유지 있죠, 국유지. 이 토지조사 사업, 그러니까 토지조사령에는 토지조사 사업령이 토지조사령에는
그 국유지 편입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이런 국유지로 해당되는 것들이 싹 다 편입돼요. 총독부로.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돼요? 토지조사 사업령에서는 토지조사령에는 국유지 편입 규정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토지조사 사업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들이 싹 다 총독부로 귀속되거든요. 이게 맞아요. 토지약탈을 위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2년부터 진행되는 거고요. 춘궁 퇴치, 농가 부채 근절 이런 것들은 1932년에 일제가 시행했던 농촌진흥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구호입니다. 정답은 2번. 미신고 토지들은 그쵸? 총독부 소유가 되는 거니까 일제시대 문제죠. 자, 19번. 계양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막 그래프까지 그려주면서 얘기했었는데 좀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양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활동을 하죠. 처음에. 언제? 1882년 이전에. 조청 수륙무역장정이죠. 조청 수륙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조청 수륙무역장정 이거에 대비해서 일본이 대응을 하죠. 조일 수호 대응이라기보다는 일본도 나름대로 이걸 체결을 하잖아요. 속약. 그 다음에 이어서 조일 통상장정 개정. 이런 것들을 체결하면서 이게 이제 82년이고 이게 83년인데 이런 걸 체결하면서 주도권을 청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물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후에 그 청과의 무역량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일본보다는 많은데 일본보다 무역량이 많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틀렸어요. 일본도 나름대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무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죠.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 이게 이제 미면 교환 무역이고요. 조일통상장정 개정으로 방공령 규정이 삽입되면서 나중에 곡물 수출이 금지되는 방공령이 선포되기도 하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근대사 문제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뭐가 잘못된 것 같다. 한번 나중에 알아볼게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패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이 가졌다. 아, 맞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이 없었다. 그러나 유속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의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2민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 이게 이제 호포예요. 호포를 동포라고 하잖아요. 그럼 흥선대원군인데 만동묘를 폐지했죠. 군국기무처 총재는 김홍집이에요. 그렇잖아. 군국기무처에 참여를 하는 거지. 통리기무하문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시켰다. 통리기무하문을 폐지하고 그렇지 이거네. 이모군란 이후에. 탕평정치 오타예요. 지금 탕평정치를 정리한 이건 서영보라는 사람이 쓴 거야. 순조 때. 뭐 재정 파트, 군정 파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쓴 책인데 이건 서영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대가 여기 하나가 또 달라붙네. 그러면 8문제가 맞지. 자, 이쪽 한번 봐봐. 자, 마무리 좀 합시다. 선사 1문제, 고대 3문제, 고려 2문제, 조선 4문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문제. 그쵸? 이거 통합 문제 여기로 다 들어가도 11.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합쳐서 다 12문제. 전근대사. 다 들어가도. 통합 문제를 전근대사에 다 넣어도 12문제. 이거 8문제. 근현대사 비중 40%.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지방직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일제현대사 특강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일제현대사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 이번 국가직 시험 보시면서 내가 그 뒤쪽 파트가 좀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현장에 와서 들으세요. 알겠죠? 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좀 약하시면 현장에서 와서 들으시라고. 현장에서 듣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을 수 있으니까. 자, 고생들 하셨고, 자, 제가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이제 점수는 잊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탄력 회복성 얘기하죠. 이게 강한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배하는 거야. 실패할 수 있어. 시험은 못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빠져가지고 뭐 술 몇 잔 먹고 또 세워라 내워라. 절대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좀 차리고 또 끈 바로 묶고 우리 지방직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또 지방직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지 뭐. 응?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청춘을 녹여가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가장 옆에서 봤잖아요. 고생하셨어.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지방직 또 두어 달 좀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쵸?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고생하셨어요.